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가상화폐 전면 금지, 각국 정부의 코인과의 전쟁 선포로 가상화폐의 거품이 해소되고 진짜 가상화폐만 살아남나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거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중국 등 해외 정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9일 중국의 경제 매체에 따른다면은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결제업무협회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서 금융기관, 결제기관 등 관련 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온라인 결제 회사 등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가상화폐의 등록, 거래, 결제 등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금융상품 발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중국 소비자에게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지 말도록 촉구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투기 강풍 속에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 꽃비를 조여왔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선 것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는데도 편법을 이용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보유는 허용하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이미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했고 2019년에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인 제공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간 대출인 P2P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한 후에 바이낸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을 사는 우회 거래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가상화폐를 굳이 진짜 화폐가 아니라고 강조한 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만 국가가 통제 가능하고 진짜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건절하는 것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앞두고 디지털 화폐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만은 전 세계 가상화폐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중국 과학 아카데미와 칭화대 연구진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른다면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 이슈를 선점하며 디지털 위안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실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에서는 작년 10월 첫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 가능한 상점이 3,000곳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3만 곳으로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알리바마 그룹 핀테크 계열사인 엔터그룹과 텐센트도 디지털 위안화 유통 파트너로 나섰고 징둥닷컴도 직원 월급 등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7일 우리나라 경찰청은 수사청문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상화폐 구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5월 19일 미국의 CNBC에 따른다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만 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30% 넘게 하락한 금액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위협한 것은 올해 1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한 주 사이에만 30% 이상 떨어졌고 4월 고점인 6만 4,870달러 대비 약 40%나 폭락했습니다. 4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3만 달러대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승세였던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모든 자산이 오르는 장세에서 홀로 외면받던 금에 투자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폭락의 이유로는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 금지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에서 제외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미국 사법당국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하는 등 각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꼽힙니다. 한편 핀 브런턴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과학기술학과 교수는 18일 매일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버블론을 제기했습니다. 브런턴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한 책인 디지털 화폐의 저자로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브런턴 교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현재 가상화폐 붐은 우리가 예전에도 보아왔던 투기적 버블이라는 것이라며 버블이 터지면 많은 사람이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브런턴 교수는 버블이 터진 뒤에도 가상화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명실상부한 산업과 기술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계됐으며 열풍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런턴 교수는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체 불가 토큰 즉 NFT는 사람들의 믿음과 희망에 그 가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기 대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버블 붕괴는 가상화폐를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가상화폐 시스템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는 인류가 현금을 대신할 디지털 대형물을 만들어낸 지난 50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은 가능하지만 복사는 불가능한 어려운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브런턴 교수는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로 쓰이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이 바로 데이터의 신뢰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라면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분야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연산, 물류, 지식자산 소유 방식, 데이터 진입 판별 등 무궁무진한데 불행히도 지금은 가상화폐 투자 강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런턴 교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나온 뒤에도 가상화폐가 함께 공존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만 브런턴 교수는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은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냉각되면서 살아남는 코인과
그렇지 못한 코인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전문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등장해서 목적마다 서로 다른 화폐로 거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에 특화된 화폐, 담보로 쓸 수 있는 화폐와 같은 식입니다. 각각의 화폐는 익명성이 있거나 공동체를 후원하는 등 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시 규정이 없이 깜깜이 투자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도 100여 곳이나 난립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문을 닫아 거래 대금을 떼먹더라도 투자자는 고소 외에는 마땅히 대처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수년째 정리되지 않으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투자자만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4대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 개설자가 2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2030 투자자 비중이 60%를 넘어 더 우려스럽습니다. 2030 세대 중에는 정기적인 수입 없이 빚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승인받은 가상화폐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가상화폐 시장은 냉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사치제이며 유지되기 위해서 저금리 기반의 유동성,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가상화폐 중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